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투자 중인 LG 지주회사의 계열사 중에서 LG화학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매출 비중이 큰 LG전자의 2022년 3분기 실적이 나와서 주가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LG전자의 주가는 81,600원이고요. 2015년 하반기에 4만원 정도였던 LG전자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큰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1년 초에는 19만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5년 만에 400% 가까이 상승을 한 셈이죠. 이후 2년 만에 60% 정도 급락하면서 현재 주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LG전자의 주가가 갑자기 막 400%가 상승하고 또 60%가 급락할 정도로 뭔가 실적에 큰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적을 확인할 때는 이 시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이 버틀러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LG전자의 분기별 매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3분기 매출은 21조 가량이고요. 영업이익은 7,466억 원입니다. 매출을 보면은 매출은 계속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이라고 했는데요. 거의 지난 1분기 그리고 작년 4분기와 비슷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면은 분기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주로 1분기에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4분기로 갈수록 주로 떨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3분기에 이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평균 4에서 5%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균 4, 5% 정도인 영업이익률을 고려하면 이번 3.5%의 영업이익률은 기존의 3분기 영업이익률 평균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LG전자의 각 부문별로 이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먼저 이 생활가전 부문의 매출은 괜찮았는데 이익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 LG전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생활가전,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아니면 에어컨 같은 식기세척기도 그렇고요. 이런 생활가전류인데요. 이 생활가전의 매출은 지난 2개분기보다는 감소했지만 그래도 이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세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6%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반대로 계속 감소 추세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50% 이상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나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생활가전 시장의 수요는 증가했지만 물류비와 원재료 가에 상승하고 그리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케팅비나 아니면 수수료 등의 경쟁 비용이 증가하면서 원가가 올라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즉 이 생활가전 시장은 경쟁이 심해져서 원가가 오르더라도 판가에 반영하기가 힘들어서 원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대로 이익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이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판가 인상을 시도를 해본다곤 하는데요.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생활가전 시장은 앞으로도 이익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적지만 거의 준필수 소비재로 이익이 꾸준하고 이 매출 규모가 커서 이익 규모도 적지 않다 라는 정도로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HE 부문이라고 해가지고요. 홈 엔터테인먼트. 거의 TV가 주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사운드바라든지 그리고 톰프리라는 이 이어셋 또 포함되긴 하지만 거의 TV에서 많은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홈 엔터테인먼트, 거의 뭐 TV 부문이라고 보면 되는데, TV 부문은 계속 이 매출이 감소세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거의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1.5%로 올해 2분기부터 적자 전환이 돼서 적자 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 원인은 일단 이 유럽 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내 소비 심리 위축이 되었고요. 그리고 뭐 이걸 포함해서 이 글로벌 TV 수요가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경쟁까지 심해서 마케팅비까지 증가하면서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패널가는 하락했지만 이익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오히려 이 LG 디스플레이의 이 실적이 더 걱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VS 부문이라고 해서 Vehicle Component Solution, 즉 이 자동차 부품 솔루션 부문인데요. 이 VS 부문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많이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자동차 부품 부문은 매출과 이익이 계속 증가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46%나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률도 계속 증가를 하면서 4.1%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 부문은 오랫동안 거의 진짜 수년간 계속 적자였거든요. 근데 올해 2분기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 3분기에는 이 이익률이 급격히 더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상황이고요. 원인을 보면은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완화되면서 완성차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증가했고요. 이 매출이 상승하면서 이 규모의 경제 효과 그리고 원가 구조 개선 효과로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습니다. 아직 LG전자에서 이 자동차 부품 부문이 차지하는 매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요. 자동차 전장화 추세에 따라서 앞으로 이 LG전자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이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맞물려서 현재 이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20% 중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전기차 부품의 빠른 성장세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BS, 비즈니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뭐 PC 모니터 아니면은 뭐 노트북 아니면 이제 기업용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제품들이 포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매출은 생활가전 부문과 비슷하게 지난 2분기 대비는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은 어떻게 보면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에 적자 전환을 하면서 마이너스 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원인은 전 세계적으로 IT 제품의 수요가 감소한 반면 경쟁은 이제 계속 심화돼서 마케팅비가 증가하고 거기다가 고환율로 원가까지 증가해서 이익이 진짜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완전히 삼중고를 맞은 셈이죠. 그나마 이 B2B 사업인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에 그나마 위안인데요. 요거는 또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코텍이랑 요 사업 분야가 겹치게 되진 않을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전자의 실적을 확인할 때는 이 LG 이노텍의 실적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LG 이노텍은 LG전자의 연결 대상 종속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LG 이노텍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대로 LG전자의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이 됩니다. 참고로 LG전자는 LG 이노텍의 지분을 40.8%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각각 지분을 37.9%, 33.4%로 비슷하게 보유하고 있는 이 두 기업은 연결 대상 종속 회사는 아니고요. 그냥 관계 기업입니다. 즉, 이 두 회사는 순이익만 LG전자가 가진 지분율에 비례해서 LG전자의 순이익에만 반영이 됩니다. 영업이익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요. LG 이노텍의 실적을 살펴보면요.
LG 이노텍의 매출하고 이익은 이제 계속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이 작년에도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며 좋았는데요. 올해는 전년보다 실적이 더 좋았던 전년보다 더 좋아진 것이 눈에 띕니다. 이번 3분기에는 매출 5조 3,874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448억,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잠시만요. 요거네. 아까 거는 누적 실적이고요. 네, 이게 올해 분기 실적입니다. 네, 보면은 작년에도 굉장히 전년 대비 증가를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지금 더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봐도 영업이익도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8.8%입니다. 이렇게 LG 이노텍의 영업이익이 LG전자의 생활가전, TV 그리고 자동차 부품, IT 제품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을 정도로 실적이 좋습니다. 이렇게 LG 이노텍의 실적이 계속 좋은 이유는 애플의 아이폰 14에 공급하는 카메라 모듈 그리고 3D 센싱용 모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LG 이노텍의 실적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상태를 확인을 해보면요. 부채 총계는 36조 4,042억, 그리고 자본 총계는 24조 8,952억으로 부채 비율은 146%, 기존과 큰 변화는 없는 수준입니다. 아주 좋다고는 할 수 없죠. 부채 비율이 100% 이하인 기업도 많고 50%인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LG전자가 이 창출하고 있는 이 현금 창출 능력을 고려했을 때는 큰 문제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LG 지주회사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번 LG전자의 2022년 3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 매출은 계속 역대급 기록을 달성하며 증가하고 있어서 이 상표권 사용 수익, 즉 LG전자가 LG라는 상표를 사용하면서 이 LG 지주회사에 주는 이 상표권 사용 수익 매출의 0.2%인데요. 이거는 올해도 증가할 것이 확실히 되고, 이익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아서 배당금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로서도 이 LG전자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회사를 계열사로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LG 지주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 역시 이제 LG전자의 제품을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이 LG 그램 노트북이랑 그리고 LG의 오브제 식기세척기를 구매한 것도 제 블로그에 같이 포스팅으로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LG전자가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기에도 좋은 회사냐고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대답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적이 기반이 된 배당 수익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저 같은 개인 투자자로서는 현재 이 LG전자의 주가와 예상 배당금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이 LG전자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2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기로 했고, 이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작년에 보통주 한 주당 85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도 비슷하게 배당한다고 할 경우 현재 LG전자의 주가 81,600원 대비 1% 정도의 배당률입니다. 현재 4에서 5% 이상의 배당률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성장성도 LG전자와 비슷한 기업들이 많은데 굳이 현재 LG전자 주가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만약에 LG전자 주가가 여기서 또 반토막이 나가지고 4만원으로 떨어진다? 그래도 배당률이 2% 초반 수준입니다. 즉 4만원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이 상대적으로 직접 투자할 매력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LG전자의 주가가 싸냐 비싸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받게 될 직접적인 배당 수익이 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 보통주보다 50% 이상 저렴한데 배당금은 50원을 더 주는 LG전자 우선주가 배당 수익 측면에서는 더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선주도 현재 주가 대비 배당률이 대략 한 2% 초반 수준이라 매력이 많이 부족하긴 하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이 많은 물량을 매도하려는 그런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절대 뭐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고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했지만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본 영상을 제작한 시점에서 저는 LG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공지 없이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모든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